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대표적 비영어권 인기 드라마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스페인이 제작한 드라마 종이의 집과 K컨텐츠의 대표작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서 충분히 다루었기도 하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만큼은 못하지만 적지 않게 세간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 바로 이 종이의 집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 2위에 오른 기록이 있는 인기작인데요. 장르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같이 범죄 스릴러, 멜로, 공포 등 장르를 넘나드는 퓨전 형태의 드라마가 아닌 전형적인 범죄 스릴러 작품이죠. 이 드라마에는 교수라고 불리는 한 천재가 등장하고요. 그는 8명의 범죄자들을 모아 스페인 은행 금고를 털죠. 이렇게 스토리라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즌 1, 2에서는 스페인 조폐국을 터는 내용이었고요. 시즌 3, 4, 5는 스페인 중앙은행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 금을 터는 내용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훔치려고 하는 돈의 액수 자체가 조 단위로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순 금고털이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긴장감이 있는 구성이죠. 물론 주제 넘는 목표를 드라마가 던질 경우 허무맹랑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메울 긴장감이 있다면 상관이 없죠. 이 공백을 경찰과 교수 사이의 머리싸움에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해 여기에서 오는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기발한 방법을 동원하는 범죄 수법이 이어지고 또 어떤 절묘한 방법들이 나올지 더욱 기대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죠. 한때 이 스페인 컨텐츠를 보면서 만약 이 작품이 한국 드라마였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스토리 구성 요소 배치, 플롯에 한국 특유 어떤 색다른 장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해본 건데요. 당연 사회 비판적인 요소를 아주 강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은 이는 그동안 K컨텐츠가 보여온 몇 가지의 공통점들 때문입니다. 스토리 구성상 몇몇 드라마 스토리를 지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에 사회와 시대 문제를 끌어와 이를 통해 주인공들에게 모티브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그리고 얼마 전 공개한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도 보여준 그런 요소들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학교 폭력, 상처받은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편견과 무관심,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른들을 믿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드라마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사회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이런 연출 방식은 오징어 게임을 비롯 한국판 종이의 집에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토리 진행과 플롯도 아주 단순히 설정했을 거고요. 한국 특유의 감정 라인을 잡기 위해 클로즈업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력에 의존하려는 움직임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 진행 아래에 움직이는 감정 라인이 꿈틀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다층 구조의 스토리 전개가 되면 좋겠지만요. 리메이크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층 구조로 연출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제 상상과는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한국 콘텐츠의 특색을 입힌 한국판 리메이크 종이의 집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목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고요. 스토리는 통일을 앞둔 미래의 한반도에 교수라 불리는 수수께끼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스페인 원작 종이의 집에서처럼 당연 이 교수는 브레인의 역할을 하며 남과 북의 노련한 도둑들을 모아 희대의 인질극을 꾸미게 됩니다. 물론 이 작전의 목표는 갓 찍어낸 지폐를 훔쳐 탈출하는 것이죠. 기막힌 두뇌 싸움이 경찰과 교수 사이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통일을 앞두고 펼쳐지는 스릴러라는 점도 대단히 색다른 환경입니다만 통일이라는 주제는 늘 한국 사회 속에 녹아있는 남북 갈등과 그 현실이 주는 긴장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재 자체부터 한국 현대사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되며 시대의 비판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성이고요. 얼마나 시대의 비판이 콘텐츠에 녹아있을까가 극도의 관심사입니다. 문제는 사회적 비판의 보편성을 전 세계인들이 느껴야 하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미묘한 한국인만 느끼는 이런 남북의 갈등 요소를 어떻게 깔끔하고 단순 명료하게 연출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 자세히 그려내다 보면 심플한 얘기 구성이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남북관계의 역사와 정치적인 이면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판 종이의 집이 어떻게 연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작 자체가 워낙 뛰어나 이를 한국식으로 어떻게 연출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이는 독일 언론들 역시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한국 드라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유력 일간지 디 벨트지는 2022년 1월 27일 이런 이유로 인해 넷플릭스는 한국판 종이의 집 리메이크를 가지고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매체는 기사 시작에서 모든 신기록을 깬 드라마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1억 4,200만 구독자가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트리밍 업체는 오징어 게임을 만든 이 프로덕션을 스페인 드라마 종이의 집과 연결하려 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마치 종이의 집과 오징어 게임을 합쳐놓으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결정판이 나올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은 칼럼을 통해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주는 이 K 컨텐츠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다른 문화권이 만들어낸 성공 작품을 새로 각색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이는 새로운 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전합니다. 신문은 여기서 새로운 성공 공식이 나올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매체는 스페인이 성공시킨 드라마를 한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전 세계에 아직까지 없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대체적으로 한 로컬에서 어떤 콘텐츠가 성공을 하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라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는 그만큼 헐리우드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었고 전 세계 소비자들 역시 헐리우드의 연출과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헐리우드가 콘텐츠 제국 중심이라고 가정해본다면 변방에서 성공한 작품을 이제 변방에서 리메이크해 재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넷플릭스가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는 사실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종이집을 리메이크하는 K 콘텐츠가 과연 변방일까 하는 점입니다. 신문이 칼럼 시작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드라마 역사를 뒤집으며 모든 신기록을 갈아치운 작품을 가지고 있죠. K 콘텐츠는 그 자체가 브랜드화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콘텐츠 중심에 들어와 있으며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연출 기술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는 나라인 겁니다. 이미 전 세계를 열광시킨 종이집을 미국의 성공 방식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시키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리메이크 시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는 이제 한국이 세계 컨텐츠 세계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구도에서 컨텐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넷플릭스와 세계 모든 투자가들이 이 점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칼럼은 넷플릭스가 리메이크라는 성공 방정식에 새로운 트렌드 K 컨텐츠를 탑재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한데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칼럼에 써진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고 싶은 거죠. 세계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한국의 특별한 연출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얼마만큼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성공 법칙을 얻고 싶은 겁니다. 즉 넷플릭스가 한류를 통해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칼럼의 생각입니다. 신문은 실험 또는 시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넷플릭스가 만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될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언제 공개가 될지 정확히 나온 날짜는 없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교수 역에는 한국 드라마 화양연화로 알려진 유지태 씨가, 그리고 교수와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며 드라마의 긴장 구도를 이끌고 가는 경찰 역으로는 김윤진 배우가 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윤진 씨는 어렸을 적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도 연기를 했던 연기파 배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단의 핵심 인물로 오징어 게임에서 연기를 했던 박혜수 씨가 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본 시청자들은 모두 그를 알고 있고 218번의 번호로 불리며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여기서 왜 넷플릭스는 유럽의 드라마를 굳이 한국식으로 연출, 새로운 드라마를 시작하려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칼럼은 이는 이 오래된 성공 공식 리메이크를 통한 상업화 전략을 새로운 트렌드로 탑재해 다시 활성화시키려 한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 대목에서 아주 눈길을 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판 종이집이 성공을 거둔다면 더 많은 작품들이 이런 길을 따라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이제 기존 성공했었던 여러 해외 작품들이 한류 콘텐츠의 특징을 탑재시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성공 법칙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독일 언론들이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작품이 비록 한국판 리메이크에 불과하지만 그 성공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의 콘텐츠와 K 콘텐츠의 만남을 통해 성공 방정식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인 것이고요. 이번 한국판 종이의 집이 대성공을 거둔다면 한국이 이제 세계 콘텐츠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꼭 성공해야 하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판 종이의 집입니다. 유럽 및 세계 각국에서 성공했던 여러 흥미로운 작품들이 이제 K 콘텐츠를 탑재,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저변이 더욱더 넓어지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쩌면 세계 모든 콘텐츠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이번 한국판 종이의 집인 겁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성공했던 원작으로 인해 부담감이 엄청 클 것이고요. 시청자들은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분명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고요. 새롭고 세련된 방식으로 연출을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기존 원작이 주었던 긴장 구도를 무너뜨릴 수가 있죠. 이미 원작에서 뛰어난 구성을 갖췄기에 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이 새로운 시도를 과감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입장은 넷플릭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지금 강하게 대두되고 있죠. 코로나라는 특수 이 수혜를 입었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 주식을 끌어올렸던 넷플릭스는 최근 실적과 구독자들이 늘지 않자 다시 주가가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지는 1월 30일 넷플릭스는 성장 한계에 직면했으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미 2억 2천만이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매달 1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오는 일은 아주 힘든 비즈니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넷플릭스 입장에선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 새로운 성공 공식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만한 뚜렷한 성공 공식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OTT 플랫폼 업체에 비해 넷플릭스가 가졌던 독보적인 전략은 쌍방향 전략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중심의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기존 매체들의 전략이었다면 넷플릭스는 여기에 각 지역의 콘텐츠를 다시 전 세계로 내보내는 전략이었고 이는 한류의 세계의 전략과 맞아떨어졌었죠. 이렇게 K 콘텐츠는 넷플릭스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넷플릭스의 전략에 성공한 데는 그만큼 한류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징어 게임을 통해 투자가들에게 열광할 수 있는 이유를 던져주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성공 공식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한국식 리메이크 작품들을 통해 한류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성공했던 여러 원작들에 탑재시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것이죠. 즉 한국판 종이의 집이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성공 방식이 나올지 지금 세계 OTT 플랫폼 업체 및 투자가들 사이에서도 또한 전 세계 드라마 시청자들 역시 관심인 것이죠.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